여러분 혹시 비타민C 메가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한때 20세기 최고의 천재과학자로 불렸던 인물이 시작한 아주 뜨거운 논쟁인데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은 라이너스 폴링의 이 주장은요, 전 세계적인 비타민C 열풍을 일으켰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이 대담한 주장은 곧바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폴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됐죠. 과연 그는 시대를 앞서간 천재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명성만 높은 돌팔이었을까요? 아니, 이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라이너스 폴링은요, 그냥 평범한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학상과 평화상, 전혀 다른 두 분야에서 노벨상을 단독으로 수상한 역사상 유일한 인물이에요. 그야말로 천재였죠. 세상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폴링이 주장했던 그 메가도스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의 양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놀라지 마세요. 폴링 본인이 매일같이 먹었던 양이 무려 22,000mg이었습니다. 매일요. 몸이 좀 안 좋다 싶을 땐 40,000mg까지도 먹었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나라 성인 하루 권장 섭취량이 약 90mg 정도거든요. 근데 12,000mg이라니 무려 130배가 넘는 양을 매일 먹은 겁니다. 이건 그냥 좀 더 챙겨 먹는 수준이 아니죠.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양을 섭취하는 걸 우리가 메가도스라고 부릅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이상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정해놓은 상한선, 즉 하루 1000mg을 훌쩍 넘어서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폴링의 주장은 당시 의료계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이 비타민C를 받아들이는 방식, 그 안에 숨겨진 아주 결정적인 반전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논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겁니다. 비타민C를 알약으로 삼키느냐 아니면 혈관에 직접 주사로 맞느냐, 이 둘은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장을 아주 깐깐한 클럽 문지기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비타민C가 들어오려고 해도 우리 몸이 자, 이제 충분해 라고 판단하면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더는 흡수하지 않는 거예요. 즉,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알약으로는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혈중 농도가 최대 220 정도에서 멈추는데 정맥주사로는 그 문지기를 그냥 통과해서 15,000까지 혈중 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거의 70배 가까운 차이죠? 엄청나지 않나요?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혈중 농도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높아지니까 비타민C의 역할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평소에는 우리 세포를 지켜주는 착한 항산화제, 그러니까 수호천사 같은 역할이었는데 이 정도의 초고 농도가 되면 갑자기 돌변해서 세포를 공격하는 산화촉진제, 즉 공격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타민C가 암 치료에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의 과학적인 근거가 된 거죠. 자,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현대과학은 폴링의 주장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증거들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모든 논쟁을 시작하게 만든 바로 그 질문입니다.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정말 감기에 안 걸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애매합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 분석해 보니까요, 아쉽게도 비타민C를 꾸준히 먹는다고 해서 감기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한대요. 하지만 일단 감기에 걸렸을 때 앓는 기간을 8% 정도,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줄여주고 증상도 좀 덜하게 해주는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닌 셈이죠. 자, 다음은 폴링의 주장 중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부분입니다. 과연 비타민C가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역시 알약으로 먹느냐 주사로 맞느냐의 차이가 정말 결정적입니다. 수많은 대규모 연구에서 알약 형태의 비타민C 보충제는 암을 예방하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정맥주사는 어떨까요? 이 고용량 정맥주사요법은 지금도 암 치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연구가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된 대규모 연구가 부족하고요. 그래서 미국 FDA에서도 정식 암치료법으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존의 항암치료 대신 쓸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이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데 무작정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즉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양을 계속해서 섭취한다면 우리 몸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건 역시 소화기 쪽 문제예요. 설사를 하거나 속이 메스껍거나 위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아까 그 클럽 문지기한테 쫓겨난, 즉 흡수되지 못한 비타민C들이 장에 남아서 말썽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신장 결석 위험이 높아지는 거고요. 특히 G6CD 결핍증이나 혈색소 침착증 같은 특장 유전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비타민C 메가도스가 정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 라이너스 폴링으로 돌아와 보죠. 과학의 역사에서 우리는 과연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평가해야 할까요? 폴링이 그토록 굳게 믿었던 알약, 메가도스의 효과는 사실 현대과학을 통해 대부분 틀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의 그런 고집스러운 주장이 없었다면 과연 과학계가 비타민C의 또 다른 가능성을 이렇게까지 깊게 파고들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위대한 과학적 선구자와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사람의 경계는 과연 어디일까?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천재라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어쩌면 그의 유산은 명확한 정답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바로 그 질문 자체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